둘 다 경영도 잘해야 되고 주주도 보호할 수 있어요. 둘 다 잘하는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해야죠. 무능한 경영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주주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계약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인데 투자 계약이 투자 계약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거버넌스나 컨센서스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지. 이게 신뢰를 받았는데 이 신뢰가 깨지면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신뢰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한번 깨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서로가 모래알 들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불신이 커지고 그러면 코스트가 커지는 거죠.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는데 못 믿으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계속 커지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망하는 거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신뢰가 깨지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대표님하고 저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면 그렇죠. 돈 좀 빌려주세요 100만 원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처음 본 사람한테 아니 돈 좀 빌려주세요.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려주고 이런 돈의 거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0만 원을 못 빌리니까 딴 사람한테 가서 아유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사실은 또 기술 개발하고 뭘 해가지고 나가도 부족한데 이거 돈 빌리러 다니고 그것도 돈도 이제 그 조달도 어렵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망하는 그런.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으로 돌아가면 투자 계약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회사는 나에게 그 프로스펙투스 또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채권과 투자는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죠. 주주는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두 가지 경우를 써요. 무능한가 배신했나. 이 두 가지를 보고 무능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경영진을 구하는 것이 의결권이고 의결권. 그렇게 의결권을 주어놨지 주주에게. 무능하다. 최선을 다했는데 무능해서 주가가 내렸거나 주주 환원을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경영진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퇴임을 시키고 배신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주주 대표 소송을 하는 문제지. 소송.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 LG화학이 10조의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20% 내렸으니까 매크로가 좋았는데 물적 분할한 뒤로 그때부터 20% 내렸으면은 이것은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이 손실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조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이사가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배신한 것 때문이라면 10조를 그 찬성한 이사가 예를 들어 5명이야. 그럼 5명이 연대 소송을 하는 거죠. 주주 대표 소송에서 10조를 연대 책임으로 그 손해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들한테 그 찬성한 이사들 찬성한 사람들한테 찬성한 이사들 5명에게 10조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치더라도 10조 원을 소송을 당하면 1조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2조씩 5명이면 5명이면 2조씩 2조씩 내야 되는 거지. 그 무서워서 할 수 있겠어요 그 짓을?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진짜 벌벌벌벌 떨 것 같은데. 그게 미국에서는 1983년도에 그런 판례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83년도에. 83년도에. 한국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거기서 승리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자본거래에서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약간 그 재미를 위해서 이제 경영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좀 적당히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저기 적당히 그냥 너무 그렇게 좀 야박하게 무슨 뭐 10조 원 어떻게 그 소송 돈도 없어요 지금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좀 대충 좀 넘어가요 좀 넘어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나라들이 다 잘 됐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상생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기업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기본이고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LG화학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그게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죠. 대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들이 그 사회의 리더 그룹이에요. 정치계는 정치 리더 그룹이 국회의원과 강요들이 있고 기업 시장에는 시장의 리더가 누구예요? 대기업의 이사들입니다. 그 리더들은
그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냥 저기 이렇게 거수기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고 가장 뛰어나고 통찰력 있고 열정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지 그 시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은 가장 뛰어난 사람 가지 못해요. 무능한 사람들이 거기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절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이쯤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아까 1번에서 수 얘기해요. 수. 자, 퓨디셔리 듀티 성관 의무. 자,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입법 즉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 이사는 주주 이익에 대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입법이 있어야 된다는 입법이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근데 입법이 없어도 투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투자 계약상으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주주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로부터 약속받은 주주 환원율 8% 뭐 8% 또는 리스크가 크면 예를 들어 그때 말씀 DOU 같은 아주 리스크 테이킹을 높은 수준의 리스크 테이크한 기업의 경우는 한 15% 정도 이렇게 받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대 수익률 그것이 주주의 이익이에요. 나는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1년에 15% 정도의 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것이 주주의 가치거든요. 그걸 지켜야 돼. 입법이 없어도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이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법이 없어. 영국을 제외한. 제가 알기로 영국은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상훈 교수님 네. 그 논문에 나와. 네. 안 찾아봤어 잘 모르겠어. 네. 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못 찾았어. 그래요? 다 찾아봤어. 제가 구글을 링을 하면은 뭐 UK Commercial Act 또는 Corporate Act, Corporate Code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fiduciary, control F 해가지고 fiduciary로 치면 fiduciary 나온단 말이에요. dutiful loyalty 이렇게 다 찾아봤어. 나는 못 찾았는데 이상훈 교수님은 있다고 하시더라고. 영국을 제외하면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나라 입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도 되냐? 계약에 의해서 지켜야 되잖아. 계약을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왜 입법을 또 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입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게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약속받은 투자 계약을 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회사가 올해는 배당을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배당률이 4%인데 올해는 2%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6%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회사 이사들은 주주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송구스러워서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을 정도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고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고 그게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다 그런 관념 속에서 자본시장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관념이 없어.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너무 희한하다. 제가 변호사를 오래 하다가 투자자로 전업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변호사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보면은 너무 이상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주주는 분명히 그런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권리가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침해가 돼도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뭐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잘못 샀지 뭐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사가지고 그렇죠. 잘못했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자, 그래서 그런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투자 계약상 있고 근데 한국에는 그런 보호 의무가 워낙 오랜 동안 침해되어 왔고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하자 그냥. 아예 하자. 사실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계약했으면 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건데. 계약을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계약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 계약이 의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건 법으로 한번 해서 정해놓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입법을 하자. 이게 첫 번째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그래서 합의물질 자수 집중에서 수 집중 요게
그 말씀드린 이제 보호무 수 집중. 네, 수가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그게 1번이네요. 1번이고 계속 제가 거버넌스 관련돼서 가끔 설명을 드리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투자 계약 그리고 투자 계약 내용 그것이 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전체 강의의 절반이에요. 아, 그게 너무 중요해서. 이게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야. 계약을 했고 나는 이런 기대 수익률을 상회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이것이 침해됐고 그럼 소송해서 이것을 구제받고 다 필요 없어. 영국과 미국은요 합의 물자 자수 집중해 합의 물자 자가 이게 이제 디테일인데 이제부터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합의 물자 자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없어. 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건 계약에 있어. 계약이 있으니까. 있는 게 뭐냐? 집증만 있어요. 집증. 증권 집단 소송 제도와 증거 개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면은 소송하라는 거야. 그래서 소송법상 구제 제도는 완벽하게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지키도록. 스스로 지키도록. 그러니까 뭘 자꾸 뭐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안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니까. 그렇죠. 거버넌스 시스템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반대 방향으로 구조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의 물자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거 법 없어도 다 지키는 그렇죠. 법 없어도 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 집증을 먼저 해주시죠. 집중부터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LG화학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LG화학이 잘 되길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의 경영진과 LG화학의 대주주와 네. LG화학의 일반 주주와 LG화학의 채권자와 LG화학의 협력업체가 모두가 고통받는 거버넌스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오랜 동안 이 체제에 굳어져 왔기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다 상생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하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제는 이런 거버넌스로는 선진국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없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LG화학 경영진이 나쁘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LG화학이 인적 분할하고 자본 조달 유상 증자하면은 LG화학 주주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이 특히 자본 거래라고 하는 합인 분교가 이제 합인 분교 4가지가 자본 거래거든요. 합병, 인수, 분할, 교환 이게 자본 거래 4종 세트인데 자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밸류에이션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을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LG화학의 자본 조달 방법은 그냥 바로 인적 분할하고 자본 조달하면은 주주 가치 훼손이 없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냥 바로 똑같은 자본 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주주 가치 훼손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첫 번 생각할 것 없이 10초도 걸리지 않고 LG화학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건 누구나 봐도 명백한 거라고요. 왜 인적 분할을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했어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 답이 있죠. 저기 답이 있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 LG 그룹의 지배력 30%라는 그러니까 30%가 돼야 지주사가 되니까 지금 32%거든요. 그러면 인적 분할에서 유상증자 들어가면 자기가 돈을 LG가 유상증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본은 되지 않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옵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거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그렇죠. 이익을 LG 주주, LG를 위해서 LG화학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케이스죠. 이거는 뭐 누가 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OECD 국가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상장이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상장이 안 돼요. 한국을 제외하고 어떤 OECD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상장이 안 되는데 LG 에너솔루션은 상장이 안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됐다.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LG화학 주주들이 바로 소송하죠. 바로 집단 소송으로서 집단 소송. 예, 집단 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입은 10조의 손실을 배상해라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요. 주주 대표 소송. 주주 대표 회사의 손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도 되고 LG화학의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 동상장은 주주 대표 소송도 되고 집단 소송도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소송 두 가지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로 네.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집단 소송을 해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이사에게서 10조를 직접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고 네.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토해내고 회사에 돈을 토해내라. 주주 대표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에 대치는 거예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돈을 토해내는 거고 집단 소송은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예. 아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없죠. 지금 소송이 우리나라는 있나? 없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개시 신청을 하는 거죠. 집증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집단 소송 증거 제시. 그렇죠. 증거 개시 제도를 하면서 LG화학 주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LG화학 경영진 이사회가 LG 에너솔루션의 물적 분할 동시상장을 하게 된 근거 보고서를 다 제출해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모델 자 이렇게 해서 에너솔루션을 분할하면은 LG화학이 어떤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서를 내놔라. 어디서 받았는지. 그럼 뭐 맥킨지든지 뭐 딜로이트든지 뭐 PwC든지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딜로이트, PwC, 뭐 맥킨지가 그 리포트를 대충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게 만약에 리포트에 잘못된 게 과실했으면은 딜로이트든 맥킨지든 PwC든 거기도 소송당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로펌도 법률 의견서 잘못 쓰면 로펌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옵션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 옵션을 다 검토했는지 옵션 검토 전략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이 옵션이 주주 이익과 기업 이익에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에 가장 최선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이렇게 증거 개시 신청을 합니다. LG화학 그런 거 없다. LG화학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그걸 내가 왜 없다. 아니 내가 왜 그걸 보여줘야 되지? 뭐 그렇게 되면은 있냐 없냐 물어봐 일단. 있냐 없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서 있냐 물어봐요. 없다 그러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없는 걸 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중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위법이라고. 검토도 안 하고 이런 걸 했냐? 이렇게 10조씩 계약을? 그럼 10조씩 회사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중대한 경영 행위를 할 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했다. 그러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관 의무가 안 되는 거죠. 선관 의무도 안 되고 LG를 위해서 LG화학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탈했다는 것을 이미 거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그대로 그게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충돌, 배신, 무능과 배신 이 두 가지를 나눈 거거든요. 자, 이 회사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약정했던 계약했던 주주 기대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무능한 거, 두 번째 배신한 거. 둘 중에 뭐냐는 거예요. 무능한 거는 무능했다면은 주주가 손실을 보고 리스크 테이킹한 범위 내에 그냥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손실을 보되 경영진을 갈아요. 이것이 주주 권리를 복구하는 권리 복구 방법이고 배신을 하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무능했다 이사진 개편. 배신했다 소송. 이게 주주 권리의 복구 방법이거든. 무능했으면 잘리는 거고. 배신했으면 이거는 이거는 손배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의 LG 에너솔루션은 제가 보기엔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한 거다. 배신한 거. 그러면은 소송을 해서 증권 집단 소송을 하고 증거 개실해서 당신들이 했던 밸류션 리포트와 전략 보고서, 이 옵션을 선택한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라. 네. 그리고 이사 결의에 누가 찬성했는지 제출해라. 이렇게 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없어, 그런 제도가. 그러면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원고가 LG화학의 이사진들이 주주이익이 침탈될 것을 알면서도 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을 감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무슨 수로 그걸 입증하냐고요.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LG화학이 이거는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를 증거를 법원에 가져다 줘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주주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가 여러 가지 10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주주 가치 훼손이 훨씬 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적 분할하는 옵션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인적 분할 유상증자하면 훨씬 주주 가치 훼손이 덜하고 기업 가치 훼손이 덜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입증해야 된다고. 그걸 무슨 수로 입증하냐고요. 그러게요. 그거는 입증 못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못 하는구나. 안 한다니까. 저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변호사한테 상담 와요.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주주행동주의 소송을 여러 건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 되는, 이제 그래도 되는 케이스고 간혹 있고 대부분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승소확률이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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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시면 하고 다만 하는 중에 뭐 대주주와의 화해를 할 수도 있고 대주주의 약점이 있을 경우에 그 평판 약점을 평판 이용해서 리스크를 이용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지만 이기기는 대주주가 쉽지 않다. 끝까지 버티면 못 이긴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호사님이 직접 소송도 몇 번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합의 물자, 자수집중의 합의 물자를 갖고 제가 대주주 입장에서 자문을 했었죠.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자본거래 딜 구조를 제가 자문을 했고 그런 경우가 변호사 보수가 아주 높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 적법한 줄 알았어. 그리고 적법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 침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 관계거든. 그러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네 거 도둑질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일반적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는 법이 허용하고 있으면 권리 침해는 없다고 간주합니다. 일단. 그렇겠네요. 네. 지금도 이 이제 뭐 수탁제 의무라든지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입법을 하자고 하는 게 법관들 대부분의 친구 제과 동기나 뭐 선후배 법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LG화학 물적 분할된 이렇게 손해를 봤어. 돈의 손실을 봤어. 그러나 이것이 권리가 침해된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길을 가다가 어떤 덩치 큰 사람하고 시비에 붙어가지고 막 시비 붙다가 덩치 큰 남자가 얼굴을 빼떨어가지고 이가 부러졌어. 피가 났어. 근데 피는 났잖아. 내가 피는 났잖아. 근데 이걸 갖고 고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는 피는 났어. 피를 채쳐나가지고 뭐 갈비뼈 부러졌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고소할 수는 없다. 그 때린 사람에게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한국의 이 법 제도가. 왜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됐어.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됐어. 제가 월세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로 비유를 가끔 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 몇 달씩 계속 안 내. 근데 보니까 뭐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몇 달 미뤄졌어.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 돼가지고 막 성공한 기업가라고 막 나오고 막 기부도 했다고 그러고 막 나와. 그래서 전화 그래서 세입자 양반
내가 무슨 뭐 부자도 아니고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그 아들 부부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나 그 월세 받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할아버지라고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돈도 이제 많이 버셨던데 월세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이러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되면은 할아버지도 좋은 거지 꼭 월세를 받아야 좋은 겁니까? 이런 얘기 갑자기 왜요? 왜 잘 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할아버지가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집을 줄 때는 월세 달라고 집 줬지 뭐 유명한 사람한테 뭐 그 내가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고 내가 좋은 게 무슨 월세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면은 할아버지도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비유가 판사를 네. 법원에 찾아간 거야.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어. 네. 월세 지급 청구 소송한다 했단 말이야. 월세를 내놔라. 내놔라 하고 청구 소송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집 주인은 맞는데 월세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왜 이래? 황당한 소리야. 이게 아니 내가 집 주인은 맞다면서. 아니 집 주인 맞죠? 그 명의가 집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아니 집 주인은 월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집을 왜 줬겠어? 월세 받으려고 줬지라고 했더니 법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 회사법에 세입자는 집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집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관이.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월세 산 사람이 뭐라고요?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고 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이유로 집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법관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주식시장으로 적용하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잖아. 이거 부인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주주는 배당 받으려고 기대 수익률을 그 수익률을 원해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도 얼마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약속한다고 또 가이드라인 나와 있어. 그 기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 줘.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배신해서 나의 원금 손실을 보게 했어. 그리고 법관을 들고 왔어. 들고 왔더니 법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사법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돼 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쓰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세입자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주인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들한테는 의무가 없다. 없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세입자와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법과 관련 없이.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집 주인은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계약대로 하는 거지. 계약대로 하는 거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법에 우선한단 말이에요. 사적 자체 영역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나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법에 그럼 세입자가 그러면은 집을 깨끗하게 써야지 그러면 집을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돼 있겠냐고. 당연히 그건 두 가지가 서로 모순 관계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세입자는 집도 깨끗하게 써야 되고 집 주인에게 월세도 내야 된다고. 이거는 법에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건 법에 있는 거고. 법에 있는 거고. 월세 내는 거는 계약에 돼 있는 거고. 계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미법과 다른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 자본시장 작동 방식이야. 그런데 한국은 법원이 워낙 오랫동안 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일반 주주의 이런 보호 의무를 부정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입법을 하자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주주가 이런 LG화학 물적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관계 침해가 되었을 때 소송을 해서 들고 갔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가 그러니까 침해를 받았을 때, 자 내가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었고 20% 폭락해서 원금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나는 손해가 났잖아. 월세를 못 받았다고. 피가 나잖아. 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소를 못 한다는 거야. 소송해서 월세를 못 받는데 치료비를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피는 철철 나가지고 막 갈비뼈 부러져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를 못 받는다는 게 친놈한테. 이게 현재 자본시장에서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맞는 상황이냐? 상황이냐고. 이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맞는 시츄에이션. 이게 제 근본적인 문제식이에요. 변호사를 하다가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weird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도 뭐 손실을 볼 때도 있었지만 피해서 또 그런 걸 피해 가지고 수익을 이제 내왔지만 그때마다 자괴심이 드는 거지. 이게 나는 피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막 시비로 붙었어. 내 친구와 같이 갔어. 내 친구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내가 싹 피했어. 내 피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맞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피할 때 이게 그러면 내 친구가 맞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나는 피해서 피가 안 나고 좋다고 하지만 내 친구가 피를 맞아서 철철 흘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좋지 않죠. 좋지 않잖아. 그런 것은 매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피했지만 그걸 못 피하고 뭐 주주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뭐 난리가 났죠. LG화학에 투자해서 등록금 가지고 그 부모님 좀 용돈 좀 덜 받았으려고 잠깐 투자해서 보니까 뭐 한 10년 동안 배터리 했고 이제 올해부터 배터리 사업이 2022년부터 흑자 안 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LG화학 주가가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주가가 오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등록금 빼가지고 투자한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전세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한 그런 회사원도 있을 것이고 다 그 할아버지들도 뭐 그 분가에 나간 자식들 아들 부부 용돈 주려고 그 용돈 받은 거 모아가지고 뭐 100만 2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LG화학의 주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런데 20%의 손실을 냈단 말이에요. 등록금 맡긴 그 대학생은 그거 메꾸려고 6개월 한 학기 휴학하고 매일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다리 퉁퉁 붓고 허리 부러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 노름인 것 같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뭐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한 거죠. 물론 LG화학에 투자해서 뭐 몇십억 투자가지고 뭐 인력 날리고 이런 뭐 날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LG화학 주주가 되어 있다고. 나는 피하지만 내가 피하면서 그 LG화학 주주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나는 피를 받고 피를 철철 흘리고 갈비 부러졌는데 치료비를 달라고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